안녕하십니까. 신림 6구역 준비현장 김진권입니다. 오늘은 도정법 27조에 의한 지정개발자로서 신탁 시행자로서 신탁의 관계자분을 모시고 신림 6구역 사업방식 설명회를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의 황선형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신림 6구역 재개발 사업 신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신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은 어떤 회사인지 그것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받으면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부동산투자신탁은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계열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에는 9개의 총 계열사가 있는데요. 가장 메인으로는 한국투자증권, 대한민국에서 거의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저희의 메인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에서 약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계열사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사이지만 그 위에 전체 금융지주에 속해 있어가지고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여러 자회사들이 저희가 있고요. 전체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도 기준으로, 아직 2025년도는 회계가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아서 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이 대략 1조 1,900억 정도, 25년 기준으로는 한 2조가 넘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4년도 1조 459억, 그 다음에 전체 그룹 자산 총액은 약 24년도 기준으로 한 100조 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는 규모는 한 370억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부동산 신탁 회사를 처음 시작을 했고, 저희는 아직 신생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또 알찬 현장들을 저희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신림 6구역에 또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에 대해서 이제 주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국투자 이제 부동산 신탁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 첫 번째 현장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4년도에는 저희가 정비사업부에서 정비사업실로 승격이 됐고요. 특히나 25년도에서는 정비사업실을 또 2개의 부로 확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지금 같이 와주신 상무님하고 해서 새로운 하나의 부가 추가가 돼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확대를 하고 회사가 더 커져 나가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정비사업실에는 2개의 부서, 그리고 실장님을 포함해서 총 9분이 현재 정비사업을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주요 실적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수주한 명보궁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 궁동에 월드빌라 소규모 재건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이었던 독산 시흥구역 재개발을 저희가 사업 시행자 고시를 완료하였고요. 또 삼양사거리 역세권 재개발 역시 작년 12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음으로써 이제 25년부터는 이제 재개발 이런 서울시의 현장들의 사업 시행자 고시를 받음으로써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설 지나고는 이제 신림 이제 창신 19역 재개발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현장이었고요. 1,800세대 규모의 재개발 현장인데 사업 시행자 동의서를 이제 진구하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당에 있는 효자천 재건축 역시 저희가 예비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예비 신탁사로 선정이 되었고 2차 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권소위원회를 수정 가결로 통과를 했고 이제 재공랑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랑 공고 한 달을 하게 되면 대략
이제 1, 4분기 아니면 2, 4분기 초반에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그 다음 절차,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 방식을 할 것이냐, 신탁 방식을 할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2월부터 해가지고 여러 신탁사들도 보시고 이제 저희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뭔지 그런 것에서 곰곰이 고민을 하시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업 방식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 사업 방식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조합 설립 혹은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시공자 선정, 그 이후에 이제 건축 심의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뭐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주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서 이 표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에 다시 한번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신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고시가 나면 바로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게 되고 이제 시공자 선정 등 각종 인허가 이런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 사이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 직접 조합 설립 제도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좀 특별한 경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원칙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없다라는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조합 방식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결국 조합원님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게 결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일 때는 저희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대신 사업 시행자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동의 요건 같은 경우는 재개발 현장과 동일합니다. 조합 설립도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셔야 되고요. 사업 시행자 신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역시 조합 방식 때는 조합 총회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 신탁 방식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이름만 다릅니다. 모든 의사결정, 특히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설계업체 선정, 이런 모든 업체 선정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 위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기구는 이제 조합 방식일 경우는 이사회 대위원회가 있는 반면 저희 신탁 방식일 때는 이제 정비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합 방식이건 신탁 방식이건 조합 정관 혹은 시행 규정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대신 이제 사업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합 방식일 때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직도 대부분의 현장들이 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 방식이라 하면 결국 토지 등 소유자님, 조합원님들이 직접 조합장이 되시고 이사님, 대의원님들이 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의사결정을 조합원님들이 직접 결정을 하시고 방향성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준비위원님, 준비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계시지만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 우리 신림6구역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에 직접 관여를 하신 분이 계신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아무리 빨라야 7년, 10년 이상 걸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한 개 현장 이상을 마치고 다시 다음 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으시고, 하지만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 신탁회사, 부동산 신탁회사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신림 6구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독산 시흥구역, 삼행 역세권 사거리 등 여러 현장들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혹시라도 우려하실 수가 있는 이제 혹시 신탁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거는 정비사업위원회와 의사결정을 서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요. 대신 전문가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신탁 방식의 최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탁 방식 장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감성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사비를 낮게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를 일반 조합 방식으로 뽑을 때는요, 대부분이 도급 분양불이라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합니다. 분양불이라 하면 공사비는 분양을 받아서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공사비로 주는 게 분양불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분양이 어느 정도 됨에 따라서 공사비에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동적입니다.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시공자 선정은 무조건 기성불 방식, 도급제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기성불 도급제 방식이라 하면 저희가 뭐 SH공사, LH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시공사는 그냥 공사한 만큼 돈을 줍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로는 일반 분양하신 분들의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그 공사 금액이 분양 대금보다 더 많이 넘어갔다. 그럼 신탁회사에서 그 돈을 또 저희가 공사비로 지급을 함으로써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사만 전념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분양불일 때의 평당 공사비와 기성불일 때의 평당 공사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제가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 전통의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방식. 하지만 2016년도부터 과거의 조합 방식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원만하게 갔다 그러면 계속 조합 방식으로 뭐 법이 개정이 되거나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조합장님이 뭐 비리 때문에 어디를 가셨느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니, 뭐 공사비를 안 올려줘서 시공사에서 뭐 공사를 중단했느니, 참 여러 재건축 재개발한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자금을 가진 신탁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2016년도에 개정해서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14개의 신탁사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100여 개 이상의 현장들이 신탁 방식으로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신림 5구역 역시 신탁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1차 신속통합기획, 2차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현장들의 많은 비율로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역시 창신 10구역이라든지 이제 시흥 독산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현장들에 대해서 시행자 지정 고시도 받은 현장도 있고요. 동의서를 진구하는 현장도 있고,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는 조합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음으로써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 지위가 획득이 되고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조합 방식일 때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가고 이 안에서의 살림살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세세한 규정,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 시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법 그리고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탁회사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게 이제 정비사업 시행 규정 안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총회 혹은 저희 신탁방식 이제 전체 회의 해가지고 동일하게 아까 시공자 선정 총회라든지 여러 행사 이런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은 전체 회의에서 주민분들의 의사를 묻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신탁 방식하고 이제 조합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절차상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난 다음에는 저희는 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방식, 전통적인 조합 방식을 진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주민분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추진위원회 승인 나는 거 그거 하나 뭐 빠지는데 과연 일정이 얼마나 단축이 되겠느냐. 물론 동의율이 잘 나오고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 막 다 하시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음마아파트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거기는 추진위원회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단순히 동의율 50%만 받아서 승인이 난다고는 하지만 결국 추진위원장 선거, 감사 선거, 추진위원들 선정,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인허가 진행 이런 것들이 결국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게 안 돼서 참 잘 되면 좋겠지만 사람은 항상 만에 하나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싶으면 그래도 하나 뺄 수 있는 거 빼서 가는 게 그래도 절차상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근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인근 사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고시가 난 현장입니다. 저희는 2025년도 1월 달에 정비구역 고시가 났고요. 5개월 후인 2025년 5월 달부터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동의서 진구를 완료를 했고요. 2025년 8월 달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의서 진구부터 고시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고시까지, 그 조합 설립과 동일한 사업 시행자 고시까지는 딱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공공지원 제도로 해가지고 비구역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24년도 7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이 났고요. 26년 3월까지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위치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게 신탁 방식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25년 5월 달에 예비 신탁서를 받고 한 달 만에 동의서를 진고 완료해서 27년 7월 달에 신청하고 8월 달에 고시가 완료된 저희 실제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 조합 방식이건 신탁 방식이건 저희가 사업 초반에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 조합원님들한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현물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집 혹은 뭐 대지 이런 현물을 출자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현물로 들이대 그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면 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또 적게 되면 환급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물 출자 방식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현물 출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집 줄게 새 집 다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출액이 거의 7천억, 8천억이 되는 엄청난 사업장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신탁회사도 뽑아야 되고 설계도 뽑아야 되고 감정평가사도 뽑아야 되고 한 40개에서 50개가 되는 협력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협력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조합 방식일 때는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일을 시킵니다. 혹시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대여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업체들한테 용역비를 지급하고 조합장님 월급이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초반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에서 직접 조달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시킬 수가 있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 받은 만큼에 대한 저희가 계속 업무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조합 방식일 때 자, 대부분의 이제 협력업사들은 본인들도 압니다. 시공자 선정 전까지는 돈을 못 받고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갑니다. 그걸 다 감수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용역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 방식일 때는 말 그대로 아까 시공자 선정할 때처럼 공사한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합 방식보다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용역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용역비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공자 선정하기 전에 이제 좀 큰 규모의 협력 업체를 뽑으려면 그들한테도 이제 대여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그게 결국 다 용역비에 녹아 있다 보니까 그 용역비에 녹아 있고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신탁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분양불하고 이제 기성불 이런 얘기를 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조합 방식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평균 공사비는 749만 원입니다. 745만 원이 조금 안 되죠. 평당 공사비가. 하지만 2024년도 신탁 방식에서 재개발 현장의 평균 공사비는 593만 원입니다. 대략 20%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 자료의 출처는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만큼 숫자적으로 이 모든 공사비 절감되는 금액이 결국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이익으로 간다. 하지만 이 차액에 여기와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신탁 보수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신탁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서 신탁 보수는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님들한테 다 돌아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합 방식, 조합원님들의 100% 의사를 가지고 가고자 하시는 방향. 물론 협력업체의 도움은 받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은 조합장님과 이사님, 대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신탁회사, 저희 정비사업부 같은 경우는 시공사 출신, 신탁회사 출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출신도 있고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건축설계에서 정비사업을 1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건축심의 이런 것들의 수십 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움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모든 분담금이 절감되는 효과. 결국 자꾸 돈 얘기 뭐 분담금 얘기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집, 헌집을 냈고 새 집을 받을 건데 적게 내고 들어가시는 게 최고잖아요. 더 돈 돌려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간을 단축하거나 안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그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당연히 법무실, 기술실, 뭐 재무팀 이런 것들은 어느 신탁사나 있지만 과연 이런 시공사 출신, 신탁회사 출신, 정비업체 출신, 설계사 출신이 직접 사업부에서 이 사업 현장을 이끌어가는 조직을 갖고 있는지 타 신탁사랑 비교해 보셔도 아마 한국투자신탁만큼 이런 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합 방식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비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다고는 하시지만 저희 신탁회사는 어찌됐건 간에 금융기관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의 관리감독을 받아가지고 조합 방식보다는 당연히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자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로서 의사를 100%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시공자 선정한다던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민하심에 있어서 이 표에 하나로 다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요거 한번 쭉 보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에 대한 회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신탁 김도환 과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신림 6구역의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코리아 신탁 소개부터 신탁 방식 소개, 그리고 신탁 방식의 오해와 진실, Q&A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신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금융투자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2,781억 수준이고 신탁사의 재산 건전성 지표인 NCR의 경우 58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BS그룹의 계열사라는 건데요. 혹시 BS그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한양은 들어봤는데 어. BS 한양. 예, 구보성그룹인데 이 보성그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대기업 집단군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들을 이제 대기업으로 해서 매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BS 보성그룹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67위의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이 보셨던 이제 삼성이나 SK 그룹도 당연히 포함되고 40위쯤에 DB금융그룹도 포함되고 82위의 신영그룹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신영그룹 같은 경우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그 증권사 계열의 신영은 아니고 디벨로퍼의 신영그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BS그룹의 계열사를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은 저희 이제 코리아 신탁은 당연히 포함되고 많이 들어보셨을 BS 한양이라고 한양 수자인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도 주 계열사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그 BS그룹이 대기업인 게 대체 코리아 신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혹은 BS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의문점이실 텐데 실제로 저희 코리아 신탁은 작년에 BS그룹을 통해서 200억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타사의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는 모기업인 BS그룹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코리아 신탁 정비사업 분야의 실적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신탁 방식 정비사업 도입 이후에 신탁사 최초로 시행자 방식을 지정했고 준공까지 완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대행자 방식에 있어서도 준공까지 최초로 완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대표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양 수자인 평촌 리버브라고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진흥로얄 재건축 현장인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부터 시작해서 단 5년 2개월 만에 준공까지 완료한 최초의 현장입니다. 단순히 그 최초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안내한 평균 분담금 수준을 준공 시까지 유지 관리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시행자 방식뿐만 아니고 대행자 방식에 있어서도 최초로 준공을 이뤄냈습니다. 그 사례로는 테라펠리스 건대 2차 현장인데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형 연립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 사업지 같은 경우 17년 8월에 대행자 지정이 된 이후에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12월에 준공을 이루어냈는데요. 이 현장의 특이한 점은 안정적인 코리아 신탁의 자금 운영을 통해서 후분양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공사비를 100% 지원했다는 거죠. 예. 후분양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요 테라펠리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주성종합건설이라는 건설 업체인데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 후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100% 공사비를 조달함으로써 후분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분양 또한 평균 17대 1로 매우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신통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코리아 신탁 같은 경우 대규모 신속 통합 기획 현장 재개발 현장을
두 곳을 시행자 지정 완료시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역은 신월 7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데요. 구역 면적이 13만 회배에 달하고 소유자는 2,200명, 그리고 신축은 2,890세대 규모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상도 14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구역 면적은 5만 회배에 이르고 소유자는 800여 명, 그리고 신축 세대수는 1,200세대에 다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7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 12월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시킨 현장인데요. 저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동의서 진구 기간 중 적극적인 민원 대응으로 단기간 내에 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신월 7동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를 진구했는데요. 단 37일 만에 동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67%였는데 그 67% 수준을 단 37일 만에 거둘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철회를 하실 분은 철회를 받고 추가로 동의서를 내실 분은 추가로 받아서 최종 접수한 수치는 72%로 단 59일 만에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비구역 동의서 관련이고요. 정비구역 관련한 서류를 72%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진구를 개시했는데요. 25년 3월 10일에 진구 개시를 시작하고 단 49일 만에 78%라는 동의서를 진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동안 여유를 둬서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물론 이 기간에 철회 동의서도 받고 추가 동의서도 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78%의 동의율로 접수하는데 단 65일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상도 14구역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신월 7동 1구역 현장과 다르게 MOU 체결 없이 진행했던 현장인데요. 25년 4월쯤에 상도 14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단체와 협의를 해서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 개시했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전에 실시했던 신월 7동 1구역의 데이터와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단 38일 만에 78%라는 동의서를 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0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둬서 철회하실 분은 철회하시고 추가로 동의하실 분은 동의하셔서 최종적으로 78%로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10월 2일쯤에 저희가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신통기획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이미 쌓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신림 6구역 소유주 분들께서 저희를 선택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게 노력을 정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최근 2년 이내에 다수의 재개발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24년도에 군포 3구역, 금정 3구역부터 시작해서 25년도에 앞서 설명한 2개 현장 외에 금정 역세권 1구역까지 총 5개 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 규모가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업비 규모의 사업지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6년도 올해에는 신통기획 현장인 방학 3구역 도봉구에 있습니다. 그 구역도 이제 사업 수주 예정이고, 수원에 있는 우만 가구역이라는 현장이 있는데 총 4,000세대 규모의 현장도 수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 신탁은 이뿐만 아니고 총 34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의 국내 1위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4개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34개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탁사 평균 정비사업 분야 인원이 20명 수준인데 반해 저희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개 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리아 신탁은 다수의 신탁사가 갖추지 못한 준공 실적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양수자인 평촌 리버뷰부터 시작해서 테라펠리스 건대 2차, 그다음에 평촌 신원 아침 도시, 그다음에 장위의 GL 에스테이트 현장까지 총 4건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아 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신탁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신탁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믿고 맡긴 아, 맞습니다. 아, 역시 트러스트네. 예, 트러스트, 믿음. 영어로 하면 트러스트고 한자어로 하면 믿을 신에 맡길 탁,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도정법에 근거한 정비 사업과 신탁법에 근거한 신탁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 및 건축물을 위탁해서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탁사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22년도 당시에 둔충주공 혹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22년도 당시에 이제 비전문가 집단인 조합과 그다음에 시공사 간의 공사비 마찰이 있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셨고, 조합 방식의 대체제로 신탁 방식을 좀 진입장벽을 낮춰주자, 이러한 논의들이 많이 오갔고, 실제로 다음 해인 23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신탁 방식의 진입 방식이 매우 많이 낮춰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역 지정을 하면서 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탁 특례 방식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신탁 방식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탁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사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전문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평균 조합 방식의 경우 평균 14년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완료까지 3, 4년이 단축돼 가지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부터 신탁사가 대여를 하기 때문에 본 PF 전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사업 주도권 또한 시공사에 뺏기지 않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탁사는 도정법에 의해 이제 국토교통부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비 절감을 통해서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조합 방식의 공사비는 920만 원인데 반해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774만 원으로 20% 가까이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탁 방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하면 내 재산이 날아갈까요? 혹시 신탁하면은 걱정이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없어요. 아, 예, 맞습니다. 신탁을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신탁법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신탁 재산을 신탁사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탁사가 파산한다 해도 요 신림 6구역의 신탁 재산은 신탁법에 의해서 100% 보호됩니다. 요 점 참고하시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생긴 이익을 신탁사가 다 가져가는 걸까요? 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희 신탁사들은 정해진 보수 이외에 이익을 저희가 수취하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이제 신탁법 제36조에 정해져 있고, 보수 이외에는 별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탁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총 공사비의 몇 프로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사비 절감 범위 내에서 소유자분들과 소통하며 협의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실제로 이제 도급 공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공사비의 구성은 간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재경비로 나눠지는데, 요 공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직접 공사비는 유지하되 간접 공사비나 재경비에 불필요하게 잡았던, 조합 방식에서 불필요하게 뭐 예비비성으로 리스크 비용으로 잡았던 비용들을 다 발라내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시키고, 그 절감된 비용 안에서 소유주 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해하셨나요? 네. 아, 네. 네, 요렇게 너무 빠르게 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기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 부동산 신탁의 유명식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명드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는 신영증권의 계열사이고요. 저희 회사의 기본 모토가 고객 신뢰 그리고 회사의 번영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